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학 개시 전 수학 감소보장 종합이용 가수 수학 감소보장 수학 개시 전에 해당되는 품목들 수학량 조사 방법이나 보험금 산정하는 걸 쭉 배웠어요. 수학 개시 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당 착과수를 가지고 하느냐, 주당 착과량을 가지고 하느냐,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가지고 산정하느냐, 아니면 미터당 착과량을 가지고 산정하느냐, 이게 막 중요했죠. 수학 개시 후는 수학량도 산정을 해야 되고 감수량도 산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전체 우리 과수원의 수학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여서 그 경우의 수에 맞게끔 수학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피율은 평수, 미평 같고 미보상 비율 역시도 별표상식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보상 비율이 있지만 결국은 수학량만 산출을 하면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수학량이 각각의 그 사고에 따라서 어떤 경우의 수로 나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개시 후 밤 호두고요. 유자가 빠진 건 아시겠죠? 유자는 수학 개시 후 사고가 없습니다. 보장 종료가 수학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처럼 밤은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는 거, 여기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네요. 두 개가 들어있는 거, 뭐 세 개가 들어있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렇게 송이 안에 과립이 개수가 여러 가지예요. 보통 세 개 많이 들어있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별 조사 종류는 이미 저희가 수학 개시 전에 배웠어요. 수학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학 직전에 착과수 조사와 착과 피해 조사 했어요. 수학량 조사했습니다. 자, 수학기 이후에 들어가요. 수학 직전에 하는 거 수학량 조사는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다 했습니다. 복숭아, 밤 호두 같은 경우는 포복자 같은 경우는 착과수 조사만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수학량 조사를 하는데 밤 호두만 낙과 수학량도 하더라. 나머지는 착과 수학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학량이 수학 직전의 수학량이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포복자 같은 경우는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수학량이었습니다. 수학기 이후에는 수학량 조사도 하고요. 수학기 이후에 수학량 조사입니다. 감수량 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량을 구하고 감수량을 구하고 결국은 수학량에서 이 감수량을 뺀 거 이게 우리 과수원의 실제 수학량이 되겠죠.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체 우리 지금 종합가수 전체에 있는 시기별 조사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생육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수학기 직전, 생육기, 수학기 직전, 수학기 중으로 나눠요. 생육기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모두 하고 유일하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 기간에 고사나무 조사하는 것 참달해가 있었습니다. 참달해는 6월 30일자가 나무 손해보장 종료이기 때문에 고사나무 조사를 일찍 한다고 했고요. 자, 수학기 직전에 포복자는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이더라. 그래서 무조건 착과량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학기 중에 과중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사나무 조사하는 거 포복자 기본으로 안고 가고 어떤 뭐가 있나요? 참달에 고사나무 조사하죠. 그 다음에 매실, 살구, 유자 이렇게 되겠네요. 밤, 대, 호, 오, 오복 해서 밤, 대추, 호두, 오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는 나무 손해보장을 하지 않는 것들. 자, 수학기 개시 후에 수학량 조사 안 하는 거 유자는 보장 종료가 수학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를 하고 수학 개시 후에도 수학량 조사를 하더라. 만일에 밤, 호두, 참달에,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없었다. 그러면 수학 개시 전 안 하겠죠.
수학 개시 후에만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그럼 2번 있었다. 그럼 2번? 맞아요. 2번 하게 되는 거야. 3번 있었다? 3번 하게 되는 거야. 수학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다. 그럼 수학 개시 전에도 수학량 조사를 하고 수학 개시 후에도 수학량 조사를 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고사나무 조사. 자, 중생종, 만생종, 조생종 요 부분은 제가 왜 이걸 알려드렸나요? 우리가 보통 조생종을 수확하기 전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포복자는 착가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과중조사는 어때 하나요? 각각 품종별로 수확기 때 과중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어요. 종합가수 한번 볼게요.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어요 라고 한다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대한 과중조사를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확기 이전 사고 또는 수학기 이전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대한 과중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그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수학량 산정할 때 좀 쉬워져요.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조중만 어느 하나라도 과중조사를 못하는 게 없어요.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과중조사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수확량은 믿을 수 있는 수확량이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구나 해서 그 수확량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죠. 그대로 그 수확량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기 이후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안 났어요. 가정을요. 수학기 이후에 사고가 났는데 조생종 때 나면 다행이지만 중생종 때 나거나 만생종 때 나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조생종이나 중생종 어느 하나는 과중조사를 못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는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뭘 가지고 조사를 하나요?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은 평균 과중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나쁘죠? 그리고 나머지 과수들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출하한 농협의 출하 자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계약자한테 문답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이 과정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기수확량 한 거를 도대체 정확하게 수확한 거를 알려줬느냐 안 줬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실제 조사한 수확량에서 그대로 감수량을 빼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 가지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과 비교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후 배우게 될 거고요. 왜 어느 하나 가중조사를 하지 않아서 앞에 기출하 자료나 문답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비가림 가수 수학감수 보장 방식의 시기별 조사 종류, 피해 구성 조사하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피해 구성 조사 수학 개시 전에 포복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복사의 착과 량을 구할 때는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지 않았죠. 맞습니다. 하지 않았고 착과 피해 공사, 낙과 피해 공사 다 하지 않았어. 구성조사를 수학 개시운에 모두 하죠. 수학 개시 모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구할 때는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종합가수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도 수학 개시 후에도 착과 피해 구성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낙과 피해 구성조사는 밤 호두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낙과도 떨어진 낙과도 수확량으로 보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밤 호두만 사용한다. 그래서 수학 양을 산정할 때 밤 호두는 착과 수확량 플러스 낙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구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셔야 해요. 수학 개시 후에는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률도 구하고 낙과 피해 구성률도 구하고 우리 뭘 조사하나요? 고사나무도 조사하죠. 고사나무는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진 않습니다. 왜? 100%로 인정이기 때문에 금차 고사주수에 대한 감수량도 산정하기 때문에 수학 개시 후에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을 산정합니다. 물론 수학 개시 후 포복자도 그건 같습니다.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그건 같아요. 자, 유자는 수학 개시 전만 있고 후는 없더라. 우리가 수학 개시 전에서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주당 착가수 곱하는 거냐. 포복자는 피해 구성률을 안 곱한 거. 그다음에
주당 착가수냐, 단위 면적당 착가수냐, 주당 착가량이냐 또는 미터당 착가량이냐. 그리고 피해 구성 조사하니까 피해 구성률 넣느냐 안 넣느냐, 낙가 피해 구성 조사 해가지고 낙가도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중요했어요. 참달에는 제식 면적 항상 데리고 다니더라. 단위 면적당 착가수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자, 그런데 이제 시기별 조사 좀 넘어가 볼게요. 수학 개시 후로. 요건 계속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이었던 거예요. 자, 수학 개시 후 넣어서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기본적으로 하고, 착가수, 낙가수, 밤호두니까요. 그다음에 과중조사, 착가 피해 구성조사, 낙가 피해 구성조사, 미부상 비율 조사, 기수학량 조사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수학 개시 후니까 앞에 수학을 이미 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한 기수학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대상과 시기, 내용은 우리가 수학 개시 전에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학 개시 전 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하게 되고요. 착과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때, 낙과 같은 경우는 착가수 조사 이후에 낙과 피해 발생 농지의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표본 추출 과실수 기억하세요. 과중은 품종별로 3주 이상, 표본지에서 20개, 농지당 60개였습니다. 밤호도 60개 맞죠? 자, 그 다음에 착가 피해 구성조사는 과중조사와 같습니다. 품종별로 3주 이상, 표본지에서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하지만 낙과인 경우에는 표본주 3주 이상이란 말이 없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별로 60개 이상입니다. 자, 기수학량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하 자료나 문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산정식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수학 개시 전에 배웠기 때문에 수학 개시 후 산정식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똑같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착가수 산정하는 거,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착가수를 곱하면 되죠. 왜? 밤호두는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에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수학 개시 후에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기. 왜? 기수학 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당 착가수는 표본지의 착가수 나누기 표본 주수입니다. 표본 주수가 뭐 5개예요. 표본주의 착가수 합이 뭐 1000개예요. 뭐 이렇게 해서 주당 몇 개 달려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과중조사입니다. 표본과실 무게의 합분의 표본과실 수입니다. 수인데 우리 밤하고 호두가 좀 다르죠. 밤은 3cm죠. 결국 3mm니까 3cm 이하인 거 80%만 인정. 이란 게 있었습니다. 호두는 그냥 무게 나누기 과실수였습니다. 착가수 산정이나 우리 과중조사 모두 사고 접수건에 한해서입니다. 피해 구성률 산정입니다. 50%형, 80%형, 100%형, 100%형. 이건 과실수로 가니까 과실수에다가 우리가 아는 여기 지수가 오죠. 0.5, 0.8, 1. 표본 과실수는 보통 몇 개인가요? 한 품종이면 60개겠죠. 채소가 60개로 안고 갑니다. 맞나요? 두 품종이다. 60개가 되겠네요. 세 품종도 60개가 되겠네요. 네 품종이다. 품종별로 20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80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낙가수입니다. 똑같습니다. 낙가수의 조사 대상 주수. 이게 낙가수 조사 대상 주수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낙가수를 곱하면 되고요. 자, 조사 대상 주수는 굳이 낙가수라고 안 해도 됩니다. 실, 미, 고, 기 같습니다. 주당 낙가수, 표본주의 낙가수 나누기 표본 주수. 그래야 한 주당 낙가수가 얼마지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낙가수 산정 전수조사할 때 몰아놨을 때는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수조사도 가능하더라. 자, 수확량 산정하는 공식입니다. 밤하고 호두는 수확량이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우리가 수학계 시전에 이미 배워봤어요. 이거 너무 생소한데 이러시면 수학계 시전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꼭이요. 자, 감수량입니다. 수확량 산정하는 건 그럼 같습니다.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산정하는 거나 수학 개시 후에 수확량 산정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감수량 산정입니다. 감수량은
감수량이 있고요. 낙과 감수량이 있고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나요? 우리가 포복자 할 때 이미 배웠잖아요. 감수량 산정하는 거. 맞죠? 자, 착가 감수량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이거 수학 개시 후 수학량은 이거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기본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재 수정해 놓을게요. 감수량도 역시나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차 고사주수. 금차 고사주수는 만일에 이전에 고사주수가 10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사주수를 셌더니 20주예요. 그럼 이전 고사주수 10주를 빼야만 우리 금차 고사주수 10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금차 고사주수에는 원래 몇 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고사가 된 거라서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조사 대상 주수 요때 센 한 주당 착가수, 요때 센 한 주당 낙가수의 합을 가지고 적어도 이 나무에는 이것만큼이 원래는 달려 있었겠구나 이렇게 산정해서 금차 고사주수의 감수량을 산정합니다. 과중 곱하고요. 1 마이너스 맥스 A 기 착가 피해 구성률. 만일에 앞에 사고가 있었던 사고예요. 지금이 둘째, 셋째, 넷째, 네 번째 사고라고 한다면 앞에 이전에 착가 피해율 맥스 A는 빼더라. 우리 적과전 종합 위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적과전 종합 위험은 맥스 A가 세 가지가 올 수 있었어요. 착가 피해율, 맞나요? 착가 손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을 착가 피해로 본다고 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맥스 A로 오고요. 종합 가수에서는 하나입니다. 착과 피해율. 기착과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착과 피해만 뺍니다. 앞에 사고가 있었던 착과 피해율을 뺀 것을 금차 착과 피해율,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네요. 금차 피해 구성률이라 하는 것은 현재 피해 구성률에서 기 착과 피해 구성률을 뺀 것이 금차 피해 구성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면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 금차 낙가 피해 구성률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밤호두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입니다. 수학 개시 수학량 조사도 이 부분은 수학 개시 전이랑 같죠? 조사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학 개시된 후에 수학량 조사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부상하는 재여부심사 제일 처음 보겠습니다. 뭘 보나요? 농지 및 작물 상태를 보고요. 나무수 조사합니다. 왜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려고요. 자, 이때 나무수에 추가로 들어간 게 뭔가요? 수학 완료 주수. 우리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완료 주수가 없었어요. 수학을 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학 개시 후에는 들어가는 게 수학 완료 주수가 들어간다는 거. 나머지는 수학 개시 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개시 전 거 이해하면 수학 개시 후는 어렵지 않다. 표본주 선정과 같아요. 나무수, 그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산정, 전체 표본주 수 산정, 표본주 선정, 표본주 선정하고 나면 착가나 낙가수 세는 거예요. 자, 밤은 송이 기준, 호두는 청피 기준입니다. 착가수 세고 전체 착가수에 우리 표본 과실수 해가지고 표본주 해가지고 주당 착가수를 산정하고 전체 낙가수분에 우리 표본주 해가지고 주당 낙가수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과수원 전체의 착가수, 과수원 전체의 낙가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에다 과중을 곱하면 낙착과 량이 되고 이건 낙과 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피해 구성률 조사합니다. 착과 피해 구성률 곱한 거,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한 거 하면은 감수량이 되고요. 1 마이너스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1 마이너스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수학량이 나오는 거죠. 수학량의 개념과 감수량의 개념은 다른 거죠. 네. 이거 전수조사에 관한 건도 우리 수학 개시 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과중조사 앞에 했던 거 똑같죠?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해가지고 과중조사하고 밤 33cm 이하 소가로 봐서 실제 무게 80g. 이것도 수학 개시 전하고 동일합니다. 수학 개시 후에는 기본수에 생략이 돼 있던데 같은 내용이라서 그대로 뒀어요. 과중조사를 다르게 하진 않으니까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수학 개시 후에 과중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호두 청피 개수 조사하는 거. 무게 개수다. 자, 수학 개시 후에 들어온 거 이거죠.
8번 하나 들어온 거. 앞에하고 똑같은데 이 기수학량만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왜? 수학계 쉬우니까. 기수학량을 알아야만 금차 착과 수학량, 금차 낙과 수학량 플러스 기수학량 해가지고 원래 우리 과수원에 원래 이게 몇 개 있었지, 몇 개나 수학되지 할 수 있지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낙과 피해 구성조사, 착과 피해 구성조사 한다는 거 50, 80, 100% 하는 거 수학 개시 전하고 같기 때문에 수학량 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죠? 이거 되시죠? 자, 보험금 산정 바로 가볼게요. 왜? 수학량을 산정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서 보험금까지 보고 난 다음에 수학량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수학 개시 이전의 수학량입니다. 수학 개시 이전에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과 수 곱하기 가중의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1 마이너스 낙과 피해 구성률, 미보상 이렇게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을 구했어요. 수학 개시 후에도 똑같습니다.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인데 다른 것은 1 마이너스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1 마이너스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로 되어 있다는 것만 달라요.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는 것은 금차에 지금 피해 구성률이 30%가 나왔어요. 앞에 착과 피해가 20%가 있었어요. 하면 빼준다는 거죠.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도 그냥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1 마이너스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수학 개시 수학량 조사를 실제로 최초 조사일 때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내기가 유자 이거 빼야 되겠네요. 문제를 내기가 좀 힘들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사 대상 주수가 지금처럼 앞에 수학 착과 피해가 20%가 있었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뭐 100주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주당 착과 수가 10개만 있었다고 해볼게요. 과중이 뭐 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1 마이너스 0.2 해갖고 앞에 제일 처음에 착과 우리 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별로 변화가 없었다 해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주당 착과 수가 10개인가요? 10개 있는데 0.1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할 때는 30%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1 마이너스 금차 30% 마이너스 앞에 착과 피해가 있으니까 0.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은 0.며칠 곱하나요? 8을 곱하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0.9를 곱하게 돼서 뒤에 조사한 착과량이 양이 더 많아지게 되죠. 뒤로 갈수록 양이 많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제를 내면 이 수학 개시 이후에 수학량 조사를 하게끔 하는 문제를 낼 경우에는 수학 개시 후에 최초 조사인 경우에만 이렇게 수학 개시 후에 수학량도 계산하고 수학 개시 후에 감수량도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고요. 만약에 수학 개시 후에 2차, 3차, 4차까지 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수학량이 얼마야? 감수량이 얼마야? 기수학량이 얼마야? 하고 문제 조건을 줄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이 착과,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차란 말 때문에. 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산정이 됐을 때 앞에 0.2가 있었으면 1 마이너스 0.2면 0.8이 되고 두 번째 사고에서는 0.3에서 0.2를 빼야 되니까 결국 0.1을 빼니까 0.9가 돼서 수학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량을 산정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수학량은 나중에 뭐하고 상관하냐면 다중사고가 났을 때 오류 검증할 때 쓰이기 때문에 수학 개시 후 수학량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류 여부를 판단할 때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답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개시 후에 단독 사고는 이렇게 수학 개시 후에 수학량도 조사하고 감수량도 조사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수학 개시 후에 다중사고, N차 사고, 2차, 3차 사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체 수학 1차 수학량, 2차 수학량, 3차 수학량, 1차 감수량, 2차 감수량, 3차 감수량하고 값을 바로 제시를 할 거다.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피자 공식 같고요. 평수 미평 같고 미부상 감수량은 여기서 수학량이 나와버리면 수학량 계산이 나와버리면 평년에서 수학량 뺀 거에 미부상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고요.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수학 개시 후 감수량 산정은 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최종 수학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산정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볼게요. 수학량 이제 구체적으로 수학량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정도 있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났어? 수학 개시 후에는 사고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떤 사고예요? 수학 개시 전 사고만 있는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그거 뭐예요?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배웠던 거잖아요. 수학 개시 전 사고만 있어요.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구한 거 그게 바로 수학량 이렇게 배웠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수학 개시 전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어느 하나 가중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모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수학량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수학량이구나. 100% 인정. 그래서 그 수학량을 그대로 수학량으로 인정. 됐나요? 수학 개시 전은 굉장히 쉽네요. 됐죠? 그럼 수학 개시 후를 보겠습니다. 수학 개시 전에는 사고가 없었어요. 수학 개시 후에 단독 사고 하나 사고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학량 산출할 수 있죠. 착과 수학량 플러스 낙과 수학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학량 산출됐나요? 자, 산출됐고 자, 이거를 산출해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거는 비교를 해요. 이 수학량은 100%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나면 조, 중, 만 만약에 중생종 때 사고가 나면 적어도 조생종 하나는 가중조사를 못했겠구나. 나는 이 가중조사 하나 못한 거 기수학량 조사에 대한 거를 100% 신뢰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평년 수학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요. 맞나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하고 이걸 비교합니다. 평년 수학량하고 방금 우리가 구한 금차 수학량하고 금차 감수량하고 뭐 있나요? 기수학량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평년 수학량이 더 커요 라고 한다면 평년 수학량에 향후 있을 감수량의 합을 빼줘요. 됐나요? 근데 금수, 금감, 기수학량이 더 크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평년 수학량에서 빼지 않습니다. 바로 금수, 금감, 기수학량에서 빼나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에서 뺀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금강, 금수, 기수학량이 이렇게 됐을 때는 평년에서 뺐잖아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더 많이 가입한 거죠. 내가 실제 우리 가수는 이거밖에 없는데 금감, 금수, 기수학량 우리가 적과전 종합이면 기준 수학량 개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수원이 기준에 원래 달려있었던 건 내가 지금 금수, 금차 수학량 한 거하고 금차 감수량 떨어진 거하고 기수학량이 원래는 우리 가수원에 달려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수원에 원래 있던 거 단데 평년이 더 많이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초과보험이 되는 거예요. 초과보험. 하지만 금감, 금수, 기수학량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이 더 크게 되죠. 나는 평년 수학량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커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초과보험이 되는 거고 이건 뒷부분이 더 실제 우리 가수원에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해서 수학량을 산정할 때 초과일 때는 평년에서 빼갑니다. 일부 보험일 때는 금감, 금수, 기수학량 여기에서 출발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개념만 지금 잡을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학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볼게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적어도 과중조사를 모두 했네요. 그럼 이 수학량을 믿을 수 있는 수학량? 네, 맞습니다.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했기 때문에 조, 중, 만 과중조사를 모두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량 자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학량은 항상 뭐였어요? 수학 개시 전에 한 거.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한 게 최초 우리 가수원에 달려있는 수학량이겠잖아요. 감수가 된다면 그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달려있는 거에서부터 점차 빼나가겠죠.
그래서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다.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학 개시 전 수학량에서부터 점차 사고당 감소량을 빼나가면 됩니다. 왜? 이 수학량은 보험회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학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럼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고 자 수학 개시 전 수학량에서 사고당 감소량의 합을 빼가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수학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고 수학 개시 후에도 1차, 2차 사고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자 2차 사고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수학 개시 전의 수학량이 이 수학 개시 후 때 금차, 금감, 기수학량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이걸 빼나가니까. 맞나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 이전 조사 수학량, 이전 조사 기수학량 감수량은 떨어지고 없는 거니까요. 이게 현재 우리 지금 과수원에 남아있는 수학량이 될 거고 그러면 이 3차 사고 때 또 금차, 금감, 금기, 기수학량 요 다 더한 것은 뭐예요? 앞에 것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겠네요. 왜? 여기에서부터 점차 빼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오류 검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 앞에 수학량과 기수학량보다는 뒤에 금차 수학량, 금차 감수량, 기수학량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연낙과도 있을 수 있고 맞죠? 실제로 감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달려있는 것보다는 뒤에 우리 진짜 그 수학량 한 거, 감수량 한 거, 기수학량이 더 작아야 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오류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대요. 수학 개시 후에 한 번 사고 있는 건 어차피 처음에 이거 했고요.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사고 있을 수 있어요. N차 사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역시나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 중만 적어도 하나는 과정조사를 하지 못했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교합니다. 일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처음에 금차, 금수, 금차, 금감, 기수학량을 가지고 또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해요. 평년 수학량이 많다라고 하면 평년에서 감수량의 합을 빼나가면 되고요. 자, 금수, 금감, 기수학량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 개념만 잡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초조사 수학량, 최초조사 기수학량,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은 뒷부분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를 할게요. 자, 초과보험, 일부 보험을 가면 구분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는 거.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으면 적어도 조중만 과정조사를 모두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수학량이구나. 그래서 무조건 수학 개시 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수학 개시 후만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조중만 중에 하나는 과정조사 못했겠네. 신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초과보험, 일부 보험을 구분하면서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하는 거는 수학 개시 후 사고만 있는 거입니다. 정리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 조사하고 금차 조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오류 검증을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이전 조사한 게 금차 조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여기 조사값에서 점차 빼나가거나 자연 감수가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전 조사가 더 커야 되는데 뒤에 게 더 커 라고 한다면 앞에 조사가 잘못한 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 조사와 금차 조사를 비교하는 거는 사고가 한 번 났을 때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여러 번 났을 때 다중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3번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수학 개시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수학 개시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중사고가 나면 이전 조사값이랑 금차 조사값을 비교해서 이게 오류가 있구나? 오류가 아니구나.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기구나.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 조사의 수학량에서부터 우리가 점차 이전 조사의 수학량에서부터 빼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금수 이렇게 해볼게요. 금감 기 수학량이 원래 우리 과수원의 수학량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적어도 금감 감수된 건 없죠. 금수 기 수학량이 수학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헷갈리니까 금수 기수확량의 금감 해볼게요. 감수된 걸 빼야 되니까 요게 지금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라는 거죠. 감수량 빼고.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사고는 금감 요게 없어졌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기수확량의 금수 다시 금감 이렇게 갈 거예요. 또 감수량이 빼졌나요? 그럼 또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 사고는 또 금수 금감 기수확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사고가 어떻게? 뒤에 사고보다 양이 많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금수 금감 금기 현재에 조사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금차 기수확량이 이전 조사 수확량, 이전 조사 기수확량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류인 거예요. 왜? 뒤에 게 더 수확량이 많을 수 없잖아요. 앞에 거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났다. 오류 재조사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자, 한번 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금차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최초, 이거 금차란 말 뺄게요.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최초 조사일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확량 개시 후에 조사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당 가중이 적어도 하나는 할 수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조, 중, 만생종이 있다면 적어도 조생종 하나는 가중조사 할 수 없었겠네요.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수확량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으로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맞나요? 했어요. 자, 기수확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우리가 중생종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현재 금차의 수확량을 구했어요. 금차 감수량이 있는데 이게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보험은 어디에 했어요? 여기서부터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서 빼가냐면 이 평년 수확량 큰 값에서 빼갑니다.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초과해서 처음에 보험 가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초과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게 되겠고 큰 값에서 무조건 작은 값으로 빼갑니다. 큰 값에서 감수량을 빼가요. 그럼 평년하고 비교해서 기수확량,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이 평년보다 작다면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야 우리 과수원에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평년에서 이 감수량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것 역시도 수확량으로 잡히겠네요. 자, 초과 보험일 경우는 결국은 보험회사는 우리의 수확량을 늘리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피해율을 줄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금차 기수확량이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원래는 이것만큼이 달려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게 평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많이 가입을 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이때는 초과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어떻게 빼냐면 평년에서 이 감수량을 빼야만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겠죠. 결국은 평년에서 빼기 때문에 요것 남아있는 요것도 수확량으로 잡혀버리겠네요. 네, 그 개념입니다. 자, 비교해서 기수확량,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평년이 더 크다라고 하면 평년에서부터 금차 감수량을 빼더라. 그래서 수확량은 어떻게 되냐?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에서 금차 감수량을 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N차 사고라고 해볼게요. 2차, 3차, 4차 사고라고 한다면 경우가 달라지죠. 이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서부터 또 수확량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N차 또 나가겠죠. 기수확량,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번 사고는 또 여기에서부터 가겠죠. 기수확량, 수확량, 감수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N차 사고일 경우에는 역시나 제일 처음에 계산한 첫 번째 기수확량과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최초 조사의 이 값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평년이 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평년에서부터 감수량을 빼갑니다. 그러면 평년에서부터 1차 사고 때 감수량, 2차 사고 때 감수량, 3차 사고 때 감수량을 계속 빼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년에서부터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수확량이구나 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최초조사 때 조사한 최초조사 때 기수확량,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이 평년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넘어갔잖아요. 나는 가입은 이것만큼 했는데 더 많이 가입을 했어. 더 많이 가입한 거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내가 가입할 때 이거 내가 지금 있는 이 달려있는 것보다 적게 가입한 게 된 거죠. 가입은. 이게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건 보험으로 본다면 어떤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일부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 가수는 이것만큼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달려있지 적게 달려있을 때는 차라리 요것만큼 그래도 가입했으니까 가입한 거에서 빼 이렇게라고 했는데 만일에 실제로 더 많이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금차 감수량이 여기까지 된다면 실제로 이것만큼이 다 달려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무조건 큰 값에서 감수량을 빼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는 그게 피해율을 적게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보험회사에 유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디에서 빼나가냐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우리 가수원에 있는 원래 우리 현재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과실이 뭐예요? 기수확량, 금차수확량, 이게 원래 기준이었잖아요. 현재 기준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나가요. 그래서 기수확량, 금차수확량, 금차감수량에서 다시 금차감수량을 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평년보다 금차수확량, 금차감수량, 기수확량이 더 크다라고 했다면 이건 일부 보험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금차수확량, 기수확량, 금차감수량에서 뭘 빼나요? 금차 감수량을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금차, 여기도 금차 둘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은 뭐?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기수확량. 요게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일에 2차, 3차 사고를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서부터 기수확량, 수확량, 감수량 이렇게 갈 거고요. 다시 또 사고가 또 났다라고 하면 또 여기 감수량을 뺀 여기에서부터 기수확량, 수확량, 감수량 이렇게 갈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N차 사고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이 값이 평균 수확량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최초 조사 수확량 맞나요? 그렇죠. 최초 조사 수확량. 이게 최초 조사 감수량 맞나요? 맞죠. 최초 조사 감수량. 최초 조사 기수확량도 있었어요. 최초 조사 기수확량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풀이를 본다면 이거 밑에 거 보세요.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최초 조사 기수확량, 최초 조사 금차 감수량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빼볼게요. 최초 조사 금차 감수량을 뺐어요. 빼고 했더니 뭐가 남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최초의 금차 수확량, 최초의 기수확량이 남았고 이게 만일에 2차, 3차 사고라고 한다면 2차 사고 감수량, 3차 사고 감수량도 빼나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최초 조사 금차 감수량, 금차 감수량은 감수량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최초 조사 기수확량에서 뭘 빼가는 게 되나요? 2차, 3차, 2차 사고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나가는 값이 이렇게 해서 수확량 계산하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큰 값에서 감수량을 빼나가기 때문에 평년에서 금차 감수량을 뺀 거 그게 첫 번째 단독 사고일 때는 그렇고요. 여러 번 N차 사고라고 한다면 평년에서 금차만 빼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사고도 빼야 되기 때문에 금차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이 합이 되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평년 수확량보다 기수확량,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이 크다면 여기에서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금차 감수량을 빼야 되니까 금차 감수량 없어지니까 최초 조사의 수확량은 뭐가 돼요? 금차 수확량하고 기수확량만 남게 되는 거죠. 맞나요? 하지만 2차, 3차, 4차 사고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금차 수확량, 2차 수확량, 2차 감수량, 3차 감수량을 빼나가니까 금차 감수량 없어지고
금차 수확량, 금차 기수확량. 이게 실은 제일 처음에 한 거니까 최초 조사 수확량, 최초 기수확량이죠. 이 기수확량에서 뭐가 되나요? 금차 감수량, 금차 감수량 서로 없어졌으니까 2차 사고 감수량, 3차 사고 감수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나요? 이게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식이 n차 사고다라고 하면 최초 조사 수확량 플러스 최초 조사 기수확량에서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의 합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수확 개시 후만 있을 때 그렇고요. 수확 개시 후만 있을 때. 근데 만일에 수확 개시 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무조건 빼나간다고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을 다 빼나가면 되겠죠. 그건 너무 쉬워요. 수확 개시 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때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아주 표로 좀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거를 이 표로 한번 볼게요. A 값은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이에요. 이게 평년보다 작다라고 하면 제가 그랬죠. 무조건 큰 값에서 빼나간다고요. 그래서 평년에서 금차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이 되더라. 됐나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이 평년보다 크더라라고 한다면 큰 값에서 빼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값에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금차 감수량을 빼나간다 생각하면 금감 없어지고 남은 게 뭐가 되나요? 금차 수확량, 기수확량만 남게 되죠. 그래서 수확량은 금차 수확량, 기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사고가 수확 전에도 있고 수확 후에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수확 전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수확 전에서부터 빼나간다고. 엄청 쉬워요. 수확 전이 있으면. 그럼 수확 개시 전 거에서 사고당 감수량 다 빼나가면 되겠네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수확 개시 후에 사고를 빼나가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때의 수확량보다는 여기의 수확량은 더 적어야 되겠죠. 여기 뒤에 또 이 수확량은 이 수확량보다 적어야 되고 요렇게 가는 거 오류 검증은 필요합니다. 됐고요. 자, 수확 개시 후 조사만 있다. 수확 개시 전 조사가 없어요. 이거 역시도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구분이 돼야 되겠어요. 자,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금차 기수하니 이전 조사 수확량, 이전 기수확량보다 무턱 어떻게 되나요? 작아야 되겠죠, 이게.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만일에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류 수정 필요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작아요. 작고, 자, 지금은 수확 개시 전이 아니니까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니까 뭐 해야 되나요?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구분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조사한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의 최초 조사 감수량과 기수확량을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한다고요. 평년이 크다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갑니다. 하지만 최초조사 금차 수확량과 최초조사 금차 감수량과 기수확량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빼나가요. 여기에서부터 최초조사 금차 감수량, 그 다음에 2차 감수량, 3차 감수량 있기 때문에 금차 감수량, 금초 감수량 없어지고 결국은 최초조사 검사 수확량의 최초조사 기수확량 빼기 어떻게 되나요? 2차 감수량, 3차 감수량이기 때문에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야 합니다. 왜 평년보다 최초 금차 수확량, 최초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이 클 때는 최초 조사랑 최초 조사 기수확량에서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을 뺄까? 직거는 안 뺄까? 직거 전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사고 이후 감수량만 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수확 개시 이후에 수확 개시 후 사고가 있는 수확량 정리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뭐부터 뭐만 정리를 딱 잘하냐면 이거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수확 개시 전 사고가 있다면 무조건 수확 개시 전 거에서 출발해서 사고당 감수량을 다 빼줍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수확 개시 후 사고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조중만 어느 하나라도 과정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일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를 구분하더라. 무조건 큰 값에서 감수량을 합을 빼나가기 때문에 평년이 커요 라고 하면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나가면 되고요. 금차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빼나가기 때문에 금차 감수량 없어지니까 금차 수확량, 금차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최초 조사일 때는 그냥 금차 수확량, 금차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돼버리지만 N차 사고를 한다면 2차 사고 감수량도 있고 3차 사고 감수량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수확량에서 뭘 빼나가야 되나요? 첫 번째 금차 감수량 이미 뺐어요. 뺐기 때문에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나간다라고 수확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들을 때는 도대체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시지? 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표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봐야만 아하 하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통해서 조금 더 단련을 시켜보기로 하고 밤 호두에서 우리 수학 개시 이후의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문제는 모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서 더 많이 설명한다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머리 아프다 하시면 안 됩니다. 밤 호두를 잘 해놓으면 밤 호두 굉장히 중요해요. 밤 호두를 잘 해놓으면 뒤에 찬달에 뭐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다 해결이 됩니다. 밤 하나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 되시겠죠? 밤 호두 꼭 정리 잘 해놓으셔야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